캔들에서 상승 반전형, 상승 전환형이라고도 하고요. 보면은 상승, 하락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캔들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복습한 의미에서 빨리빨리 불러보세요. 망치형, 잉태형, 장악형, 샛별형, 그 다음에 적산병. 이건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수형, 하락이니까 파란색으로 써야지. 교수형, 하락 잉태형이죠. 하락 장악형, 석별형, 흑산병.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주봉에서도 활용이 된다. 그리고 잉태형 중에서 뭐가 있어요? 확인이 들어가죠. 확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확인형. 이거는 익절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지난번 시간에는 확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알아두면 어디 가서 나 캔들 좀 한다 얘기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겠죠. 상승형에는 영망치가 있고요. 이게 나올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삿바, 그 다음에 반격형, 그 다음에 관통형, 까마귀형, 집게형, 이렇게 있어요. 어디 가서 나 캔들 좀 볼 줄 알아. 아우, 너 까마귀가 뭔 줄 아니? 뭐 이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에서도 영망치가 똑같이 있고요. 삿바형도 똑같이 있고요. 반격형도 똑같이 있고요. 관통형도 다 똑같이 있고. 근데 관통형은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건 흑운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구름이 낀다고 그래서 흑운형. 그렇죠? 캔들 모양을 보면 명망치는 이거죠. 아시죠? 하락하다가 영망치가 나오고 상승으로 바뀐다. 삿바는 아시죠? 벨트죠. 영어로 하면 벨트. 아래 위로 뭐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반격형은 음봉이 나오다가 요 밑에서 양봉이 나와주는 거예요. 관통형은 비슷한데 음봉이 나왔다가 여기를 관통하는 거죠. 종가를. 그쵸? 까마귀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락이 나왔다가 양봉, 더 큰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게형은 음봉이 나왔다가 요렇게 집게형이 나오는 거죠. 하락형은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어제 했었죠. 아니, 어제랜다. 지난주에 했었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오늘은 지속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속형. 지속형도 역시 상승 지속이 있고 하락 지속이 있겠죠.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고 하는데 요거를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색식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정리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상승 지속형이라고 있죠. 하락 지속형. 상승 지속형이 하나가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적산병은 아는 거고, 적산병은 뭐 반전 정도에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죠.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중간에서도. 그 다음에 어드밴스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올라가다가 젖산병이랑 틀리게 이 윗꼬리가 생겨요.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면서 상승 추세는 맞는데, 그 다음에 스톨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지속형은 올라가는 도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산병도 반전이 되면 이건 반전형 적산병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 추세에 나오면, 눌림목이나 올라가는 추세에 나오면 지속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볼게요. 적산병, 이걸 그냥 저런 뭐 이상한 용어로 외우지 말고 적산병의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저런 거 야, 너 어디 가서 어드밴스 블럭 아니? 뭐 이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산병의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산병이죠. 이런 적산병은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다. 특징. 윗꼬리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적산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어드밴스 블럭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게 1번이고요. 적산병. 두 번째 스타일은 올라가면서 가긴 하는데 자꾸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어드밴스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 번째 패턴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적산병.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정체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스톨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스톨드가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봉 길이가 점점 작아져요. 봉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씩 작아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눌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올라가면서. 그렇죠?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딱 보이네. 이게 뭐예요?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적산병인데 이건 무슨 적산병? 저 윗꼬리가 생기는 어드밴스 블럭이라는 거죠. 어드밴스 블럭. 안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꺾일 수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요게 적산병이긴 한데, 어드밴스죠.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산병이긴 한데, 윗꼬리가 자꾸 보이면,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요것도 윗꼬리가 보이는 적산병이죠. 윗꼬리 적산병. 이런 경우 잠시 쉬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전부 상승 추세긴 한데 저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서 윗꼬리가 자꾸 보이면 일단은 뭐다? 불안한 거죠. 올라가는 추세에서 윗꼬리가 보이면 눌렀다 가더라도 요렇게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크게 상승한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윗꼬리 적산병이 나오면 눌러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익절을 해야 되는 거죠. 윗꼬리 다는 건 안 좋은 패턴이죠. 그건 윗꼬리 달면서 넘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여긴 저긴 아니네. 윗꼬리를 달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지속형에도 그냥 이쁜 적산병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적산병이긴 하지만 적사병이네. 이거는 적오병이구나. 여기까지 하면. 하지만 윗꼬리를 달죠. 이럴 때는 끝나가는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적산병이라고 무조건 좋지 않아요. 바닥에서 상승형 적산병은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형 적산병은 추세가 계속 나지만 중간에 이런 적산병이 나오면 눌러준다는 거죠. 세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패턴도 거의 비슷해요. 가다가 이제 적산병이긴 한데 봉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기던가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머큐리도 그런가? 그러니까 머큐리도 보면 이게 적산병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자꾸 보이면 그렇죠? 눌러줄 수가 있는 거죠. 눌러줬다 오늘 올라가긴 했네요. 얘는 적산병의 형태에 대해서 그렇죠? 봉이 점점 짧아지는 게 세 번째 패턴, 윗꼬리가 보이면서 올라가는 게 두 번째 패턴인데 두 번째랑 세 번째 패턴이 가는 도중에 나오면 눌러줄 수 있다는 거. 셀루메드요. 셀루메드는 이거는 적산병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패턴에 나오니까. 아셨죠? 그래서 적산병의 세 가지 패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갭 패턴이 있어요. 갭가 아니라 갭. 어? 갭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갭을 중간에. 갭을. 근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첫 번째 날에 시가를 이탈한 거고요. 요거는 이탈 안 하는 거예요. 갭을 띄우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갭형 두 가지. 오늘 이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 양봉이 가다가 갭을 이렇게 띄워요. 갭을. 뭐 꼬리는 상관없어요. 갭을 이렇게 띄우는데 갭이 뭔지는 아시죠? 첫 번째 패턴은 첫날의 종가를 침범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은 똑같이 양봉에다가 갭을 띄우는데 첫날의 종가를 음봉으로 이탈한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상승 지속형이에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상한가나 기준봉 매매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보시면 자,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한번 쭉 볼게요. 최근에 상한가 갔던 거. 이게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좋은 사람들은 오늘 저기잖아. 예. 보시면 갭이 떴죠. 일단 첫 번째 갭이 떠야 돼요. 갭 두고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상승 지속형인가? 오늘 상승 지속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승 지속형인가 하면 요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음봉이 저 상한가의 종가를 깨진 않으니까 두 번째 패턴이죠. 아니, 첫 번째 패턴이죠. 근데 이것까지 되니까 두 번째 패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최근 상한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갭 두고 음봉. 여기 있네. 또 M게임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고 갭을 띄우고. 셀루메드는 뭐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갭이 아니잖아요. 아니, 양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봉이 아니죠. 그치. SPL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양봉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패턴에 해당되려면 기준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어야 되는 거죠. 양봉. 요렇게 양봉이어야 되는 거죠. 네, M게임 좀 전에 봤잖아요. 또 뭐가 있냐. 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게요. 갭만 잘 알아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단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데선 차라리 스윙이 좋죠. 뭐 갑자기 이렇게 양봉 띄우고 없나? M게임 하나밖에 없냐 왜? 흥국은 며칠 동안 이렇게 했고 여기도 있네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꼭 상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10% 이상 간 종목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갭 띄우는 게 보통 상한가가 많죠. 갭 띄우는 것들은. DKD? 아, 왜 우리 들어가 있는 종목만 얘기하니? DK. 자꾸 설명 빼려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 상한가 갔다 갭 띄우고, 근데 이거는 음봉이 안 나왔죠? 여기 음봉이 이렇게 나와야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유에이텍이요?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은 근데 여기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이틀 정도 하락 추세를 주고 양봉이 나오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런 경우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쵸?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기가 없네. 어. 갭이 양봉으로 뜨는 게 없어. 왜? 다 음봉이냐 왜? 왜요? 네? 부산의님? 부산의님? 지, 대유에이텍? 뭐 이게 힘들죠. 저희도 지금 이거 고생하시는 분 많죠. 저것 때문에. GMB 코리아. 아니 제가 찾는 게 없어요. 저는 상한가 한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없어요. 바로 저기가 나오는 게. 물론 당연히 개미 털기가 있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종목 뜨는지? 없어요. 종목이 안 떠요. 검색식으로 보면. 안 떠요. 이런 게 종목에서는. 태양금속도 아니잖아요. 저 패턴이. 갭을 띄웠지만 그 다음에 음봉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찾는 거는 M게임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M게임을 가지고. 성과 검증 날짜 바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저런 패턴이 나오죠. 그렇죠? 상한가 갔다가 갭 띄우고 뭐 어떤 거 설명이요? 이거 갔다가 갭을 띄우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음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요. 여기가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패턴인 경우. 이인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꼭 저기만 아니더라도 상한가 꼭 아니더라도 근데 상한가가 아닌 경우는 갭을 띄우는 경우가 이런 경우밖에 없죠. 거의 없죠.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가 아닌 경우는 갭을 띄우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삼화전기 그치 삼화전기 그럼 어디 이날이 타점이라는 거죠. 요 날이 양봉이 타점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박 3일 기법이랑 비슷한데 기왕 여기 패턴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다음에 양봉이 나온 다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시 들어가요. 그게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한가 갔다가 그냥 빼는 애들도 있으니까. 신한우는 오늘 올라갔잖아. 올라갔었어요? 언제? 아, 이때? 이거는 뭐 손절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보통 다시 올라가는 애들은 이 장대 양봉의 50% 이상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걸 N자 패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는 양봉이 두 개니까 그렇고 이것도 9일 제지도 이날이 타점이었던 거죠. 남광 토건 3월 22일 9일 제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요즘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안 뜨는데 이런 패턴이 많죠. 그쵸. 이날이 타점인 거죠. 이날 들어가도 뭐 되긴 하는데 이날은 종가를 지켰잖아요. 그쵸? 그 상한가 가고 갭을 띄웠다가 뭐 음봉도 상관없어요. 사실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가 타점이라는 거죠. 삼화전기 왜요? 아까 봤잖아. 요것도 요 날이 타점이라는 거죠. 아, 9월 21일이요? 요 달이 아니라. 아, 그치. 요 날이 타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알면 패턴을 바꾸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패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이거 안다고 뭐 패턴을 그러니까 계속 떨어뜨리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말씀드리지만 갭을 띄우고 이렇게 떨어질 때 상한가의 절반 이상 떨어지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양봉이 떠도. 보통 보면은 상한가 간 다음에 어디 갔니? 상한가 이렇게 갭 띄우고 나서 상한가 간 다음에 이봉의 저기를 절반 이상을 안 떨어뜨려요. 이거는 봉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렇지. SG 중반. 지금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유료광이죠. 이 절반 이상을 종가로 안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리고 양봉 떴죠. 이날이 타점이라는 거죠. 세력이 알아도 어차피 세력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절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이거는 차라리 이 종가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절반 이상이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위험한 거죠. 차이가 있죠. 갭을 일단 띄웠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미 털기로 물론 여기까지 털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적은 거죠. 이런 거는. 그쵸? 예. 단테 100만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패턴이 나왔으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가로 종가로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는 패턴이 안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었나? 모르겠어. 지난번에 새해 선물로 드린 거 좀 드셨어요? 뭐 드렸었지? 종목? 일단은 지금 일단 올라갔다 눌러주는 것도 있지만은 뉴인텍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죠. 뉴인텍도 올라갈 거야 뭐. 다들 조금씩 올라갔죠. NK 911 NK는 많이 올라갔죠. NK는 많이 올라갔죠. 드신 분들은 VIP 가입하세요. 9일 제지도 600명이 봐서 안 샀다고요? 그거랑 상관 있나? 그거랑 상관 있나? 9일 제지도 좀 올라갔었죠. 1000명이 봐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기법으로 드린 건 아니고. 재무가 안 좋다고요? 그럼 빨리 팔고 나오세요. 재무가 안 좋은 건 중장기나 스윙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NK는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계속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한 2, 30% 먹고 나오세요. 이걸 뭐 100% 드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9일 제지요? 9일 제지도 이날이 타점이었던 거고요. 내일 양봉 뜨면 타점이냐고요? 뭐 그렇긴 한데 음봉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섞여 나오는 건 대응하기가 힘들죠. 이월드 같은 놈은 저도 힘들어요. 이 개구락지 이거. 이런 거는 이게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는 떠넘기고 이렇게 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신용을 보시면 신용도 얼마 안 되는데 개미를 털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상상인 갑자기 왜 저기로 넘어가 또 종목 상담으로 경동나비에는 이게 수급주잖아요. 수급주는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트기 전에 바닥에서 잡든가 이게 다시 양봉이 나올 때 잡아야죠. 지금 꼭대기에 물리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락형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게요. 하락형은 흑산병 있고요. 여기 모양을 보세요. 그 다음에 흑산병도 똑같이 종류가 있죠. 이거는 뭐 요게 빠진 거죠. 밑꼬리가 달린 게.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린 게 빠진 거죠. 어쨌든 흑산병은 하락 지속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했다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게 보면 종목 상담 오늘은 안 할게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마지막 주에. 이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갔다가 꼭 이런 데서 물리죠. 추세가 올라갔다가 얘네가 털고 이거는 괜찮네. 터는 도중에 물린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터는 도중에 이런 날 스윙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날은. 왜? 왜 안 돼요?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바닥까지 가야지. 쌍봉 찍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냥 저런 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면 꼭 이렇게 쌍봉 찍고 떨어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런 봉은 꼭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제 봉에 대해서 배우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음봉 뜨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망치형이 있다. 아니면 영망치형이 여기서 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바닥에서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게 뜨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서 뜨면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분이 있나요, 혹시? 음? 지금 차트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차트에서 보시면 넵튠 바닥에서 한번 볼까? 패턴이 나온 걸로 한번 볼게요. 물량을 받아내서 예를 들어서 요건 뭐예요, 요거? 이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에고. 자, 이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삿바죠, 삿바. 삿바 확인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날 들어가실 분 있어요? 뭘 보고 들어가? 그러면은 이날은 들어가면 손절해야죠, 일단은. 그렇죠? 여기 시가를 깼으니까. 여기서 보통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거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 이렇게 보면 장악형은 확인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형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못 들어가죠, 이날에. 이날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가를 안 깨면은 괜찮죠. 들어가면 어때요?
순식간에 며칠 만에 30% 먹죠. 자,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거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런 데 들어갈 수 있으려면 확신을 가져야 되죠. 손절만 하면 되는데 뭐. 자, 자, 이 캔들은 매수세가 세요, 매도세가 세요? 당연히 매수세가 세죠. 양봉인데. 그러면 이 캔들은 매수세가 세요, 매도세가 세요? 매수세가 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캔들은요. 매수세가 당연히 세죠. 그러면 망치형은 매수세가 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가종가를 하고 이거 플러스 뭐예요? 이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이거 플러스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풀어서.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 시가종가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중에 이게 1번, 이게 2번 어떤 게 더 세요, 매수세가? 2번이 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게 매수세가 더 세요? 하면은 대답을 쉽게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요거는 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렵죠 좀. 시가종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플러스 뭐예요? 이거 플러스 뭐예요? 이거 음봉이죠. 그쵸?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2번이랑 1번이랑 3번이랑 이게 3번이랑 뭐 어떤 게 세요? 매수세가? 잘 보세요. 1번하고 3번하고 어떤 게 매수세가 더 세요? 중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3번이 더 세죠. 그러니까 망치형이 센 거란 말이야. 아셨어요? 바닥에서 망치형이 제일 세잖아. 그쵸?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캔들을 딱 보면 이걸 분해해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망치형이니까 뭐 이러면은 이해가 다 안 된 거예요. 100%.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딱 보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확률이 이게 더 좋다고 망치형이. 그 다음에 장학형. 그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몰라요.
4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똑같다고 시가하고 여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전제. 여기랑 길이가 1, 2, 3, 4번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음? 요 길이가 1, 2, 3, 4번 다 똑같다고 했을 때, 4번하고 3번은 어때요? 그러면? 4번하고 3번은? 에너지로 말하면, 힘으로 하면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4번이 더 세요? 어? 3번이 더 세요? 3번이 더 세죠. 이 매수세를 이겼잖아, 일단. 어? 아니, 물론 4번도 세요. 순서대로 하면, 순서대로 하면, 얘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얘, 그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죠. 물론, 그냥 저기로만 보면 그렇죠.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궜는데, 얘를 이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끌어올리는데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시죠? 요거는 분해하면 똑같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그쵸? 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도세를 다시 이기고 올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이 돈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돈으로. 넣는 돈으로. 그래갖고 1번 요 별표친 패턴 두 개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에너지가 세다는 거죠. 망치형이 음봉이라면 망치형이 음봉이 어딨어? 교수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형을 볼까요? 그러면 거꾸로. 자, 교수형을 볼게요. 이게 교수형이죠. 교수형이 왜 이게 위험한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얘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음봉이 이만큼이죠. 맞아요, 안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 어쨌든 그쵸? 그 다음에 양봉은 어떻게 돼요? 응? 양봉은 어떻게 돼? 시가가 이렇게 됐다. 여기서부터 떨어졌다. 여기까지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음봉이 양봉을 이긴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음봉이 양봉을 이긴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꼭대기에서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망치형이. 그렇죠. 매수세를 이기는 음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망치형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패턴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패턴이 왜 그런지 뭐 이게 분해하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승 추세에서 꼭대기에서 음봉이 양봉을 이긴 거고, 그렇죠? 이건 하락 추세에서 양봉이 음봉을 이긴 거고. 아시겠죠? 요거를 잘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 뭐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뭐. 예, 그렇죠. 자, 5분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은 다 똑같아요. 1분봉도 마찬가지고 5분봉 다만 그 시간이 적은 거지, 시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하고요. 4번은 매도세가 하고 매도세가 별로 없다. 하락 추세에서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그쵸. 요런 경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더 이상 갭을 크게 하락으로 했을 때 많이 나오죠. 2번은. 돈으로 보면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썼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